지금 이더리움은 위아래 어느 쪽이든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2100달러 중반대 저항선이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 밀려서 지지선 테스트로 내려갔느냐, 다음 돌파와 이탈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기로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위로 열리는 조건과 아래로 밀리는 기준을 가격대와 지표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더리움 차트 구조를 주봉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보조지표부터 확인합니다. 트리플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단기선이 현재 꺾인 상태예요. 그러나 중기 스토캐스틱 상승 시그널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어요. 단기 K선도 상방 기울기로 전환되며 골든 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봉에서 추가로 체크해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캔들 간 종가와 꼬리 사이의 이격도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이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흐름이 보조지표 상승 시그널과 맞물리면 방향성은 더욱 강해져요. 주봉 기준으로 현재 상승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일봉입니다. 일봉 트리플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 모두 상방 기울기로 진행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재 이더리움이 저항을 받고 있는 일봉 22동 평균선 기울기 자체가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라는 점이에요. 저항선의 기울기가 상방일 경우 돌파 시도가 반복될수록 실제 돌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일봉 22동 평균선 돌파가 확인되면 피보나치 되돌림 0.5, 0.618, 0.75 구간까지 순차적인 목표가 설정이 가능해져요. 각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한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구조가 현재 차트에 그대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4시간봉으로 내려오면 이동평균선은 구조가 눈에 띕니다. 20, 60, 120, 240 이동평균선이 현재 모두 한 자리에 수렴되어 있어요.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응축된 상태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폭발적인 추세로 이어지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4시간봉 보조지표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위시간봉인 12시간봉과 일봉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4시간봉 122동 평균선 돌파가 확인된다면 이평선 수렴 이후 확산의 형태로 강한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차트 구조입니다. 이평선 수렴이 길어질수록 이후 방향이 터졌을 때 추세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지금 이 구간이 바로 그 임계점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단기, 중기 보조지표들이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어요. 이 상황만 보면 하락 전환을 우려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상위 시간봉 시그널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가격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보조지표가 그 고점 구간에 머무르는 페일리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조지표 과매수가 해소되지 않은 채 가격만 위로 빠져나가며 추세가 지속돼요. 주봉, 일봉 보조지표 구조를 감안하면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하면 주봉에서 일봉, 4시간봉까지 모든 상위 구조가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 보조지표의 고점 위치는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이 하나만으로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핵심 기준은 단 하나예요. 4시간봉 122동 평균선이자 일봉 22동 평균선과 겹치는 2100달러 중반대 저항 구간의 돌파 여부입니다. 이 구간은 직전 상승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고 이탈 이후 저항으로 전환된 구간이기도 합니다. 돌파가 확인된다면 1차 목표가는 피보나치 0.75 되돌림 기준 2130달러 안팎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4시간봉 오더블록이 위치한 2160달러에서 2200달러 사이를 2차 목표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차 구간까지 돌파되면 그 이유는 일봉장기 관점의 목표가 구간들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돌파에 실패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시간봉은 20, 60, 120, 240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이에요. 돌파가 막히면 1시간봉 보조지표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동반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단기 조정이 진행돼요. 다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계단식 하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락보다는 순차적인 지지선 테스트 구조예요. 지지선은 세 구간이에요. 박스권 상단 리스트가 나왔던 2080달러 안팎이 1차 지지선, 1시간봉 상승 추세선과 60평균선이 겹치는 2060달러 안팎이 2차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주요 매물대 구간인 2000달러 초반대가 3차 지지선이에요. 중요한 건 12시간봉과 일봉의 보조지표 구조가 상승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상위봉 시그널이 바뀌지 않는 한 조정은 추세의 끝이 아니라 다음 진입을 위한 구간입니다. 1시간봉 중기 스토캐스틱이 지지선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며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하락 시그널 해소 이후 롱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짚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약 480만 달러 안팎의 순유입이 들어오며 단기 반등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유가 부담과 거시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이 단기 돌파를 지연시키거나 조정의 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시간봉과 1시간봉 보조지표가
지표가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요소예요. 돌파 실패 시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하면서 단기 하락 시그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향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속도의 불확실성이에요. 주봉과 일봉 상승의 구조가 살아있는 한 지금 단기 지표의 고점 위치는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2,000달러 초반대 지지선이 일봉 종가 기준으로 명확히 무너지지 않는 한 현재 상승 구조는 유효합니다. 공포를 볼 자리가 아니라 기준을 들고 기다릴 자리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